네, 그 다음으로 그때 3대3 구도에서 이제 저기 중국하고 저기 중국하고 미국의 그 상황이 이제 그랬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러시아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뭐 인도양까지 다 먹었죠. 네, 그 야욕이 좀 있어요. 솔직히 아직도 그 야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약간 국토를 넓히고 대륙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좀 강해, 일본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DNA 좀 그런 게 많아요. 네, 대륙에서 저기 한 맺혀 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도망가 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이제 피가 DNA가 섞이면서 그런 원한이 몸속 뼛속 깊이 이게 박혀 있어요. 이게 후손들로부터. 그래가지고 대륙에 대한 한이 좀 이게 많이 서려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 아니냐?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 그 우리나라의 그 한은 좀 거기에 비하면 일본 사람들 한에 비하면 좀 약간 많이 이게 그 저거 얘네들 한이 굉장히 깊고 이게 커요. 하여튼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다 대륙이야. 일본은 섬이고 저기 큰 땅덩어리. 이게 우리 저기 조선반도를 비롯해서 저기 중국까지 모든 걸 다 대륙이라고 해요. 여기 이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아니에요. 그냥 대륙이라고 같이 묶어서 얘네들은 그렇게 저기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대륙으로 오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대륙에는 중국과 한반도 다 저기 합한 걸 뜻해요. 그 일본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에 반해서 일본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말 하죠. 우리나라는 참 자원도 없고 삼면이 바다이고 참 저기 대륙으로도 못 나가고 저기 그나마 쓸모있는 땅이 없다. 다 70%가 산이고 저기 평야가 30%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저기 아주 땅이다. 이제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워요. 네, 우리나라는 저기 삼면이 바다고 대륙으로 가는 길도 막혀져 있고 70%가 쓸 수 없는 산이고 저기 30%만 저기 평야지대예요. 산은 쓸 수가 없어. 근데 일본은 그나마 저기 반도는 고사하고 완전 섬에다가 90%가 산이고 10%가 평지예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가 훨씬 낫죠. 일본보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야. 근데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평지도 별로 없고 그래요. 하여튼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인구 밀도도 높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저기 여러 그 자기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외부로 이렇게 그 인구나 이런 발산이나 밖으로 나가야 돼. 얘네들은 항상 대륙으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강해요. 그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그 땅을 되찾고죠. 그 땅이 뭐냐? 우리 한방 일제 시대 때 대륙으로 가려면 먼저 발판이 필요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발판을 내놔라 하고 우리 조선한테 막 협박을 했죠. 발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이 시시때때로 해가지고 예전 저기 그 우리나라 독립하고도 여기 대한민국 옛날 중국하고도 그런 저기 딜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중국 니들이 먹고, 그렇지. 이게 남한은 우리 일본이 먹자, 우리 같이 그냥 나눠 먹자 하고 예전에 딜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싫어. 싫어. 중국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밀실에서 다 이제 그 거래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싫어? 니네 땅덩어리 야, 우리 이미 땅덩어리 넓어서 미치겠어. 저 중국 입장은 그래. 우리는 기본 전략이 순망치 아니라고, 중국은. 네. 입술이 망하면 저기 이빨이 시리다. 입술이 어디냐? 예, 북한이에요. 북한이 이제 저기 미국이나 일본을 막아주는 나라야, 자기네들. 입술의 역할이야. 저기 입술이 망하면 만약에 중국은 일본 애들 두려워요. 옛날에 중일전쟁 때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게 개판으로 깨졌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중일전쟁 때 중국이 비행기도 없던 나라였어요. 자, 그 당시에 좀 한심한 나라죠. 중국이 진짜로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 나라였는데 일본이
비행기가 겁났죠. 저기 뭐 해상력은 세계 최강이었고, 그래가지고 중국어 일본어 붙었는데 게임도 안 되게 깨져버려요. 왜? 문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 트라우마가 세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일본하고 국경 자체를 맞대는 걸 싫어해요,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한을 중국이 먹고 일본이 이게 남한을 먹으면 국경을 맞대야 하잖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 안 그래도 우리는 땅덩어리가 커서 지금 고민거리도 많아 죽겠는데, 미국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고민거리가 많은데, 우리가 뭐 땀시롱 저기 그 북한 그 땅덩어리까지 그 먹으면서 그 못 들어보고 입술이 망하면 우리가 위태로워지는데, 니들하고 저기 내가 니들하고 우린 국경 맞대는 게 우리는 싫다고. 중국의 입장은 그래. 예전에 일본이 중국한테 딜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 다 알지. 쟤네들이 옛날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중일전처럼 조선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섬에서 바로 쳐들어오긴 힘들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이게 발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육군으로 해서 밀고 들어오면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북한을 지내먹고 남한을 일본이 먹으면 나중에 또 전쟁 일으키면 우리들 옛날 중일전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밀고 이게 들어올 게 뻔한 게 이게 보여. 거기다 이제 미국의 힘을 등에 지고 이제 들어올 게 뻔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애터다시 숭망치 않, 이쪽 얘네들 숭망치 않아. 이게 한반도의 전략이. 한반도가 입술이야, 얘들 북한이. 이게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려. 일본하고는 국경을 맞대는 걸 싫어해. 원천적으로 중국은. 이게 입장이 틀려요. 일본과 중국에. 아유, 마스크를 써야겠네. 저 혼자만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어떤 이게 일본의 그 입장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일본이 그 당시에 돈이 많았죠. 돈이 많은 나라죠. 일본 자체가 원체 부자 나라니까. 뭐 잃어버린 삼신이라도 일본이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죠. 그 일본이 실질적으로 이게 나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어떤 노력을 하냐? 이게 참 일본의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도 한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쌍하기도 해. 근데 이게 2차 대전 패전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그늘 밑에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미국 밑에서 숨을 못 쉬고 숨죽이면서 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쪽에서 촬영하시네.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근데 일본은 옛날에 그 패권, 2차 대전에 그 인도양까지 정복을 했던 그 패권 국가에 대한 꿈이 아직도 있어, 얘네들은. 그걸 근데 미국 애들이 정확히 그걸 간파해요. 그 예전에 이게 다 기밀 문서라서 다 소각이 돼서 없어질 건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련이 거의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개혁 개방을 하는데,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거의 부도 위기까지 막 몰리는 상황이 몇 번 발생을 해요. 경제 파탄에 이제 놓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딜을 걸어와요. 어떤 딜을 걸어오냐? 이제 러시아가 달러나 이제 거의 외환 위기 상태에 러시아도 복면한 상태가 오고, 거의 이게 경제 위기 하니까 이제 돈 좀 달라. 그 대신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이 어디냐? 눈치채는 뭐, 쿠릴 열도를 기반해서 옛날에 지금 이게 러시아 땅인데 옛날에 일본 땅이었던 자리가 있어요. 네, 우리 일본의 지도를 보면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이 있어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쿠, 홋카이도, 혼슈, 홋카이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혼슈, 시코쿠, 규슈 맞나? 하여튼 4개의 섬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 더 큰 섬이 일본 땅이었어요. 그게 어디냐? 살림인가? 맞나? 이게 이제 홋카이도 위쪽으로 가면 길게 섬이 하나 있죠. 북쪽으로. 지금은 러시아의 영토죠. 옛날에 2차 대전 전에는 그게 일본 땅이었어요. 거기가. 그 섬이. 그 주변 일대 섬들이 다 쿠릴 열도뿐만 아니라 그 위에 큰 섬들이 다 그 열도 위쪽이 다 일본 땅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2차 전쟁 패전되면서 러시아한테 뺏겼죠. 아니, 소련한테 뺏겼죠. 이제 거기 땅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딜을 걸어와요. 러시아가 보니까 여기는 뭐 쓸모도 없고 별로 여기를 땅을 유지하려면 군비가 겁나게 많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왜냐면 거기 우리가 보면
그 북한 이쪽으로 나한 일대를 가지고 중국 국경선에서 길게 러시아 땅이 길게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 저기 섬 있어요. 옛날 살린 여기 일본이 갖고 있던 섬 쪽 이쪽 그 섬이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나라가 지금 재정 상태가 파탄이 있는데 이 러시아 이게 저기 소련 러시아라는 이 땅덩어리가 겁나게 넓으니까 이거를 방어를 하려면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특히나 여기 그쪽 땅에 중국 대한민국 이게 세계 군사 강국이 다 거기 뭉쳐 있어. 중국 저기 중국 그 당시에 중국 한국 그리고 저기 일본 그리고 이제 일본 뒤로 해가지고 이제 태평양은 다 이제 미국이 저니까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힘도 빠지고 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이쪽에다가 군비를 갖다가 이제 아끼기 위해서 거기를 갖다가 일본한테 내주고 싶어 하는 거야. 왜? 거기 이제 옛날에 쉽게 말하면 알래스카 땅이 원래 다들 미국의 알래스카 땅이 러시아 땅이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똑같아요. 그 러시아 저기 옛날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아먹었잖아. 미국에다가 얼마 되도 않은 돈으로. 그래 나중에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니까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이게 저기 비용이 너무 이게 군사 비용이 특히나 이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군사 강국들이 밀집해 있는 그 땅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너 땅덩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 땅을 일본 니들한테 다 줄게 얼마에 그거 사갈래 하고 딜을 걸었었어 옛날에. 여기까지만 하겠구나.